지난번 라이브 때 우리의 털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차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분야이긴 한데 이왕 했으면은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도 완결을 지어야 되고 돼야 된다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우리의 털에 대해서 모질을 얘기했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개는 그 모질의 기준인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 세계 모든 개를 분류하는 법에서 더블 코트와 싱글 코트란 것이 있고, 그리고 털의 길이는 장모와 단모가 있는데 단모가 무성이다. 두 번째, 와이어 타입과 넌 와이어 타입이 있는데 와이어 타입이 불완전 우성으로 판명되고 있다. 하지만 와이어 타입인 경우에는 얼굴 장식털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개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털이 고불거림, 컬에 관한 얘기였는데 곱슬거리는 털이 우성이고 직모가 열성인데 희한하게도 이 둘의 관계는 우성열성이 있지 않고 두 개의 개체가 교배를 했을 경우에는 중간 개체도 나온다. 그래서 그거는 웨이브라고 합니다. 즉 꼬불거리는 털의 개와 직모인 개가 교배를 하면 꼬불거리는 털과 직모와 웨이브가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개에서는 고불거리는 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유는 고불거리는 털을 갖고 있는 애들은 사람이 털을 관리해주고 미용을 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기견들 대부분 발생했을 때 보면 알겠지만 꼬불거리는 털을 가지고 있거나 웨이브가 심한 개인 경우에는 털이 뭉치고 엉기고 떡진 다음에 이 떡진 털들이 피부를 잡아당기고 그로 인해서 이 피부가 괴사되고 결과적으로 그냥 방치해두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털 관리를 하자라도 우리 민족의 개는 꼬불거리는 털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에 관한 모질에 대한 과학적인 전체적인 견해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뭐 대단한 거 아는 것 같죠? 우리 개는 그러면 직모구나, 넌 와이어 타입이구나, 그 다음에 꼬불거리거나 웨이브지터는 우리 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것은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개를 만났을 때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 그림 중에 하나를 보면 삽살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김홍도의 삽살개 그림도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겉털이 웨이브가 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는 곱슬거리는 털이 없고 그래서 웨이브인 털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곱슬거리는 털과 직모인 개의 털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교배가 됐을 때 나타나는 유전자형이 네 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곱슬거리는 털을 우리가 대문자 R이라고 한다면 직모를 소문자 R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곱슬거리는 털과 이 둘 사이에 우성열성이 없기 때문에 두 개가 교배하면 대문자 RR도 나오고 소문자 RR도 나오지만 대문자 R, 소문자 R, 그 다음에 소문자 R, 대문자 R도 나오죠. 이 두 가지 종류는 웨이브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대 2대 1이 나오죠. 이 표현형 분리비가 세 가지 종류로. 그러면 우리 조상의 개에 만약에 이 곱슬거리는 털이 없다면은 이 웨이브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에는 웨이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일단적인 현대 과학이 밝히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견종에 대한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에 만약에 웨이브가 있어요.
있는데 웨이브가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웨이브는요, 생존에 지장이 없습니다. 미용을 하지 않아도. 서로 달라붙지 않는다면요. 무슨 말이냐면 알래스카 말라무트나 허스키의 털을 보면요, 우리 개의 털하고 달라요. 우리 개들도 직모하고 중간모하고 솜털이 있는데 중간모랑 솜털은 약간 고불고불고불 거립니다. 웨이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고불고불거리는 이 웨이브가 있는 털과 알래스카 말라무트하고 허스키에서 나오는 그 웨이브가 있는 털하고는 서로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알래스카 말라무트와 허스키의 이 고불거리는 털은요,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느리 풀 같은 거나 아니면 덩쿨풀에 들어가면 얘가 덩쿨풀하고 감겨서 엉겨 붙어 갖고 또 이 털에는 도깨비 별도 같은 게 박혀서 빠지질 않아요. 손으로 떼어내려고 그래도 그게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 털에 그 도깨비 풀이나 덩쿨이 붙으면 손으로 떼면 쉽게 떨어져요. 실제로 제가 길렀던 카이 같은 경우는 덫에 걸리지 않았는데 덩쿨풀에 온몸이 휘감겨 가지고 못 나오고 울고 있었던 것을 구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 눈이 오면 발바닥에 난 털에 이 한국 눈은 달라붙어서 얼어버려요. 그래서 좀 놀다가 애가 못 걸어요. 보면 앞발에 뒷발에 이 눈이 엉겨붙어서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그 털을 잘라서 관찰을 해서 단면을 보면 우리나라 그 직모털은요, 가운데 부분에 피지리부와 수질부가 존재하는데 똑같은 구부거리는 털이라도 알래스카 말라무트나 허스키 털을 잘라서 단면을 보면 수질부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구별이 돼요. 이것처럼 다릅니다. 웨이브라도 같은 웨이브라도 이거 얘기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세계적으로 지금 밝혀진 과학적인 개들에 대한 어떤 책이나 논문 같은 것을 보면 모낭은 직모낭과 이 곱슬거리는 모낭이 따로 존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모낭에서는 한 가지 털밖에 못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직모낭에서는 직모만 자라고 곱슬거리는 모낭에서는 곱슬거리는 모낭만 털만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평생 변하지 않고 두 개가 자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 우리 개들을 보면 겉털은 탑코트는 직모입니다. 근데 중간털, 언더코트들은요, 약간 고글고리는 웨이브예요. 다시 말해서 과학에서 말하는 한 가지 모낭에서 한 가지 털밖에 자라지 못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에는 완전히 고글고리는 털, 컬 헤어라 불리는 아니 컬 포어라 불리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곱슬거리는 털이 없다면 나오지 않아야 될 웨이브가 우리 개의 장모견에서 존재할 가능성을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부터는요, 세계에 있는 모든 개들의 과학에 대한 지식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개만 갖고 있는 독자적인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자, 지금 아직은 밝혀지지 않고 아직은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장모견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장모견의 털이 웨이브가 진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믹스네? 우리 개가 아니래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는 모질에 대한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어떤 개가 태어났는데 이 개가 웨이브진 털을 갖고 태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태어난 개의 동배들을 검사를 보는 거예요. 엄마 개는 분명히 제가 복원을 했다 친다면 엄마 개는 분명히 직모의 털을 갖고 있었고 아빠 개도 직모의 털을 갖고 있었는데 이 후손에서
장모가 한 마리 딱 나왔는데 얘가 웨이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행히 동배 중에 또 다른 웨이브가 있다면은 좀 더 쉽겠지만 얘가 한 마리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위에 분모견의 교배를 통해서 또 다른 웨이브견을 만들어내야만 해요. 다른 개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또 다른 웨이브견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웨이브형을 가진 아이의 유전자형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문자 R, 컬과 그 다음에 직모인 소문자 R을 가진 아이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이 아이도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가진 아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교배를 시켜서 새끼를 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대문자 R과 대문자 I를 가지고 대문자 R과 대문자 I를 가진 아이의 교배를 통해 새끼가 나오면 뭐 어떻게 됩니까? R, R, I, I, R, R, I, R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되죠. RI와 RI의 합집합이 교차가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판단합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에 보면 나오죠. 9대 3대 3대 1의 비율로 나온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했듯이 이 RI에서 윗대에 반드시 컬이 곱슬거리는 개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나온 거라고 한다면 이 후대의 표현형의 분리비는 9대 3대 3대 1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애가 나왔어요. 근데 9대 3대 3대 1로 보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만약에 9대 3대 3대 1로 나왔다면은 이 중에 한 마리는 9에 해당하는 개가 있을 것이고 3에 해당 9대 3대 3대 1 중에 한 부류는 반드시 곱슬개가 출현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당연한 거예요. 알이 겹치는 애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제 생각대로라면 안 나올 겁니다. 왜? 우리 개한테서 나오는 웨이브는 컬에서 완전 곱슬거리는 것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개한테는 독자적인 웨이브가 존재했을 거란 겁니다. 물론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형의 분리비를 우리가 또 멘델 유전 법칙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하는 법이 있죠. 바로 카이 자슨 검증입니다. 그 카이 자슨 검증을 했을 때 당연히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거와 맞지 않다고 나오겠죠. 그럼 이건 멘델의 유전 법칙에 어긋나는 거니까 위에 있는 우리가 전제를 했던 완전 곱슬거리는 그 R의 존재를 배제하고 두 가지예요. 카이 자슨 법칙에 맞지 않으면 첫 번째는 애초에 존재했던 유전자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유전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서 벗어난 연관 유전이거나 복합 유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컬의 존재가 후손 중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멘델의 유전 법칙에 관한 전제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새로운 유전자형을 정해서 우리가 새로 분리비를 계산하고 다시 카이 자슨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이 컬 R을 떼버리고 웨이브와 직모로 새로 전제를 맞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유전자 V가 9대 3대 3대 1로 나온다면은 그리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웨이브와 직모의 비율이 섞여 있는 거죠. 이대로 나온다면 이걸 카이 자슨 검증에 대입했을 때 이게 맞다면은 우리 개는 컬이 아닌 세계에 알려지지 않는 털, 웨이브라는 털과 직모라는 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아마도 웨이브의 장모가 열성이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이 멘델 유전 법칙과 카이 자슨 검증을 통해서 유전자형을 새로 확립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요
단지 모질에 관한 것만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격도 유전된다고 지금 밝혀져 있죠. 그걸 우리 유전율이라고 설명을 옛날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율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에 관한 유전에서 특히 모색 유전에 관해서 모질도 그렇지만 모색도 공부하고 세계에서 나와 있는 모든 개의 모색에 관한 자료를 다 모아놓고 새끼를 검사를 하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유전자형의 전제, 수많은 견종에서 사람이 만든 수많은 견종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에서 나와 있는 그 유전자형의 전제가 틀렸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개에서. 그게 바로 아마도 사람이 만들지 않은 전통적인 개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개의 이 유전자형은 굉장히 귀하고 희귀하며 우리 스스로 밝혀내지 않으면 아무도 밝혀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라이브 시간에 개 모질에 관한 설명을 했지만 그거는 정말 기초적인 단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인위적으로 만든 견종을 베이스로 해 만든 그 기초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대입될 때는 전혀 다른 신세계를 경험해야 되고 신세계를 개척해야 되며 스스로 다 검증해 나가는 엄청난 그 과정이 뒤에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우리의 유전적 가치는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고 무한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